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아멘. 오늘 제가 히브리어 강의를 할 때는, 설교를 할 때는 성경 구절, 히브리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단어 하나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단어 하나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이런 말이 써있어. 오른쪽 상단에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요거를 바구니 같은 글자가 이제 시이라고 하는데, 점을 오른쪽만 찍으면 시 그런 소리가 나고, 오른쪽 없고 왼쪽만 있으면 시, 이빨이 시다, 김치가 시다, 시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내 몸 밑에다 점, 이거는 미음은 우리 미음하고 틀려요. 어쩌면 세종대왕이 히브리인들을 만나서 아마 한글을 만드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한글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쇼매임 보통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무로 있다가 점이 2개 이상 찍으면 매이기 때문에 쇼매임 그런데 그 다음에 점이 하나 찍힌 글자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소리가 안 나지만은 이제 점을 하나 찍거나 밑에다가 가로로 하나 쓰면은 아가 되고, 또 가로에서 다리 하나 달아도 아가 되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요거 세 자, 나머지 세 자는 임 됩니다. 그래서요, 쇼의 임.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던 다른 언어다. 그런데 다른 말. 그다음 사투리 이런 거죠. 사투리, 분별하다, 말하다 여러 가지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방언, 오늘 6.25 때 우리가 많은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강원도에 지금 우리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고 이렇게 아주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태백산맥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도소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데, 봉오리가 이제 그 해병대가 싸웠던 그 봉오리가, 혹시 해병대에 나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신가 보다. 근데 24개의 봉오리가 있어요. 거기서 치열한 전투를 했는데, 그 전투에 이제 참여한 봉오리, 그 동네가 이제 도솔산, 그 산 자체가 도솔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도솔산 지구, 도솔산 지역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솔산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쇼메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말,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방언이 뭐예요? 사투리도 방언이에요.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 우리가 평상시에 집회할 때, 부흥회할 때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게,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한 사람의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은 러시아인이고 미국인이고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계셔. 근데 나는 한국말을 하는데 다 알아듣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방언인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하는 말이 다 알아들어도 내가 일자무식이고 한국말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들어. 그러면 그거는 참 방언이고, 이해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방언은 그런 마디 1만 마디보다도 말씀 잘 깨달은 말씀 5마디가 더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왜 방언 얘기를 하냐? 아주 도솔산 전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그것 때문에 많은 희생을 이제 방계를 했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 말이야. 알고 보면 답부터 말해야 되겠어요. 다른 데서 이렇게 안 하는데. 긁어죽 가당봉음 무슨 말이 됐어요?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큰 선왕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거기서 노단펜으로, 그죠? 그 다음에 도라상 도르몬 값세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 주에 어디서 얘기하니까 제주도 분 계시냐니까 딱 한 번 손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막 맞장 붙여주니까 재밌었어요. 실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가는 데마다 많은 말씀이 달라져요. 좀
내용이. 근데 같은 내용은 내용인데 설명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 가다 보면 그러면서 큰 소나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뒤에서 노단편으로 그 다음에 돌아서 도름은 값에 그게 무슨 말이냐? 거리가 쭉 가면 큰 소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뒤서 거기서 노단편으로 그랬는데 노란 편으로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말이야 오른편으로 그래서 도라상 도르몬 값에 그러니까 돌아서 달려가라 그죠? 달려가라. 내국에서 지금 전투 중에 하는 말이죠. 지금 저기 인민군 그 2개 사단이 배치돼 가지고 있어요. 그 도솔산 꼭대기에. 그 때문에 근데 이제 아군 해병대들은 숫자가 작아요. 왜냐하면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명색이 이제 뭐 연대 그 하지만은 사단이요 사단이 일개 사단이 되려면 한 10,000명 돼야 되는데 10,000명인데 중대 백합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사병이 그때 당시에 어떠냐면은 그 인민군 12사단 사단이 있고 그다음 그 매복된 그 인민군들이 32사단. 근데 여기 이제 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남자분들 다 갔다 오셨겠죠. 그러니까 고지전은 밑에서 올라가는 군대하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싸우는 군대하고 이건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지키는 수송하는 데하고 타고 올라가서 점령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피해가 엄청 많게 돼 있어요. 근데 전부 다 그냥 가파른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도솔산. 근데 미군이 이제 담당을 했어요. 그 전쟁을. 이제 앞으로 이제 11사단은 이제 한국 해병대에게 이제 해병대 애들이 그때 당시 17살에서 19살이 제일 많고 25살 정도 그 정도 거기서 사이에서 몇 명 있고 그런 정도로 이제 근데 거기서 3, 4 해병대 3기와 4기는 제주도 사람. 전부 다 제주도 사람 거기서 차출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어쩌. 근데 그것이 아주 신의 한 수였어요. 혹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그건 아실 거예요.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또 아니면 조금 이제 더 나가면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그 손원일 제도. 옛날에 우리나라 총리들 한번 했죠. 초대 총리일 거예요. 손원일 제도. 그다음 그런 분. 그 아내가 그 홍은혜 권사님이에요. 그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로 만들어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6.25가 어떻게 승리를 우리가 할 수, 그들에게 이제 먹히지 않았냐면은 사실은 다음에 뭐 따로 1시간에서 해야 돼요. 저 한 번 하면 안 하거든요. 저는 다시 그 소리 잘 안 해요. 거의 다. 이제 그는 인민군들이 최초로 점령하려고 계획한 것이 삼척 지금 몇 군데도 먼저 상륙을 했어요. 상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대는 부산으로 올라오고 그랬어요. 부산으로 600명 전투부대 이제 훈련받은. 그래서 나는 관공서 다 주다 이제 접수해가지고, 이제 김일성이는 서울에 있고, 그러면은 부산 점령해서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부산 점령해서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국군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피난민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봐야 치고 올라오는구나. 그거 하려고 작전을 짠 거예요. 머리 잘 비상하게 됐었죠. 그런데 그것을 때려부신 게 해군이에요. 해군. 근데 그 해군이 그 배가 전투함이 만들어지기까지 거기는 그 사람들 남쪽에는 해군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인민군들은, 김일성은. 그런데 그게 기습적으로 해서 600명 전투원을 태우고 특공대지, 그 사람들을 부셔버리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찬가지로 손원일 제독이 그 3, 4기 해병대를 제주도 사람으로 뽑았단 말이죠. 제주도 사람. 그 제주도 사람이 뽑혀가지고 있었는데 미군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냥 공격하고 폭격하고 뭐 엄청 했어요. 그리고 미 공군 지원 받으면서 그거는 여기는 미 해병대 제1사단 5연대 군대 병력들이 그러니까 저기 인민군이 얼마큼 배치된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들어가고 그걸 하다가 엄청 피해를 봅니다. 미군들이. 그리고 많은 폭격을 해도 그 지역을 알고 거기서 아니고 숨어버리기 때문에 별 타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해가지고 해병 1년대장 김대식 대령한테 이제 해가지고 임무를 인수합니다. 6월 13일 1951년 51년 예, 6월 13일에 이제 너희들이 대신해라. 우리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는데 이거 도서산 수호하기 어렵다. 우리 지도가 이렇게 올라가다 더 동쪽으로 가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도서산 남쪽으로 가면 수십 리에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인데 그게 그 전투에서 지고 이기를 했다 해서 엄청난 이제 전략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웠던 그 전투 얘기. 근데 그때 당시 손원일 제독이 이제 대학의 홍은혜 권사님하고 이제 준비가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요. 일정시대 때. 일정시대 때 일본이 물러가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일본이 물러가면은 반드시 군대가 필요한데 해군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해군을 만들고 해병대를 만들고 준비를 했어요. 준비한 그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부산으로 점령에 들어오고 땅에는 국군들을 사비해서 항복해버리고 피난민들 우왕좌왕하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김일성이는 3일 동안 기다리면 돼요. 아, 부산 점령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홍보하고 방송해버리면은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해서 별소리 다 하는 거. 어떤 사람 이런 선, 저런 선 많이 써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왜 3일 동안 막 치고 내려갔었는데 한강이 끊어져 무슨 별소리 하지만 그건 얼마든지 건널 수가 있어요. 근데 3일 동안 거기서 멈춰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언제 기회 있으면 아니 다른 데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이라도 한번 이렇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제 거기서보다도 그래서 근데 12사단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32사단 인민군 32사단은 좀 남아있었고 12사단은 그 후로 소멸되어 버렸어요. 해병대 숫자가 얼마 안 많은데 애들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17살에서 17, 18, 19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 몇 사람이 이제 25세까지 몇 명 있고 그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그냥 모병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진집군이에요. 진집. 영장에 나와서 군대 가는 거. 근데 모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라가 위태롭다. 응? 위태로니까 나가서 싸울 사람, 목숨 걸고 싸울 사람, 벽보 붙이니까 막 오는 거예요. 어린애들. 그런 청년들. 그런 청년들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6.25 전쟁이 일본이 막 물러가자마자 황급히 만든 거예요. 아주 급히. 해군도 만들고 해병대 만들고 그러니까 그 손원일 제독과 그 홍은혜 권사님 그런 노력이 없었으면 엄청 바느질하고 싹바느질하고 하고 해서 돈 모으고 그 해군 그냥 고철 하나 사다가 이제 뭐 그런 다음에 건 이제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그 12사단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 해병대 젊은 해병들한테 다 싹거리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한테 임무를 딱 이해를 받고 이제 인수를 받고 1951년 이제 6월 4일 첫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엄청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왜 피해를 많이 받냐면은 그 한국 해병이 맡아서 하는 전투하는데 전투 중에 부상당하니까 그 통신병이 무전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인민군이 무전기를 탈취해버리니까 이쪽에서 무전을 친 거예요. 야, 아까 버러봉 가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료 빠져 이렇게 가라, 소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가라. 그렇게 하면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알아들어요? 인민군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얘네들이 이렇게 매복에서 일이 들어오는 거라 딱 거기 진치고 이렇게 지나간다니까 위에서 비고 저기서 총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병대들이 뭐 마구잡이로 쓰러진 거예요. 왜냐하면 통신이 완전히 그들의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무전기를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야. 무전으로 일하다 보면 다 저희 쪽 정보를
그리고 이 고지가 24개이기 때문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으니까 저쪽하고 이쪽하고 이런 전략 같은 의논을 하려고 하면은 말이 통해야 되거든. 예.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참 이제 그 전투가 막 그냥 매우 오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그 제주도 해병이 이제 그 딱 서 있는데 어떤 장도가 뭐라고 이제 뭐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병, 제주도 출신 해병이 무신거래를 해수가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또 설명하면 무신거래를 해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 들어본 것이죠. 소리가 무슨 소리냐니까는 똑바로 그러니까 자기가 제주도 말로 했다는 걸 빨리 깨닫고 조금 전에 저한테 무슨 지시를 하셨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그게 무슨 너 혼자 하는 말이야. 제주도가 이런 말이라고 하면서 제주도 말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떠올랐는가?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미군과 일본군이 싸울 때 일본군이 무전 도청을 해가지고 미군이 많이 피해를 봤거든요. 그때 일이 생각나는 거죠. 그때 그 인디언 소수민족이 있어요. 지금도 중국 어디 뭐 이런 데 가면 소수민족 있잖아요. 얼마 없어. 몇십 명 안 사는데 언어가 독립적으로 있단 말이죠. 언어가 그들만이 사용하는 언어. 그래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미군들이 사용한 거예요. 나하마족. 인디언 나하마족 언어로 통화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이제 큰 성과를 이루었잖아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조금 전에 그 제주도 해병이 말했던 요게 조금 전에 무시거리 해수과 그렇게 그럼 전혀 못 알아듣는 말로 우리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해병대 그 3사기가 지금 거기 출전한 거기 지금 전투에 참여한 그 부대들이 전부 다 해병대잖아요. 통신병도 제주도 말로 해라. 제주도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민들이. 그러니까 돌아상 도롱문 값세 그러면 돌아서 달려가라 이거 이제. 그리고 제가 한 말 할 텐데 혹시 이제 폭삭 소가수다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폭삭 소가수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폭삭 속았습니다. 근데 이걸 밑에 써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배선 관한가 그리고 점령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를 점령하라 올라가라. 그렇게 하니까 누구라 하냐면은 배선 관항 뭐 사람 뺏지 그러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쪽으로 공격하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너무 덥다 이거 지금 덥고 지금 저기서 환하게 모래알 반짝하는 것처럼 모래알에 거운데 숲속에 어두울 때는 몰라 대낮에 뛰어가면 저기 지금 위에서부터 포가 날아오고 까맣게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배선 관항 뭐 사람 뺏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기 서 있는 너희 부대가 거기 서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거기서 노란편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오른편으로 돌아서 달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보급품이 왔냐 안 왔냐. 그리고 군대가 지금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느냐 이제 보니까 온다는 건 어떤 데였을까? 그러니까 지원이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온된 건 어떤 됨수가? 그러니까 일본 인민군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전쟁을 이제 할 수가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 동해해전 그러니까 그걸 대한해전이라고 그러죠. 대한해전이 만약에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공산화됐어요. 6.25 때. 그 대한해전 얘기를 하면 참 재밌어요. 거기서 단 60명의 아군 해군 이제 함선이 해군 함선도 아니에요. 근데 적군 600명의 특공대를 싣고 오는 그 군함 3개를 격파해버린 게 있어요. 부산으로 버리고 부산 점령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방송해버리려고. 그러니까 소년 해군들이 옷을 홀랑 벗었기 때문에 인민군이 다 들켰어. 그래서 아직까지 자기가
국군, 국방군, 그 사람들 말로 국방군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저 새끼 뭐야 미친놈이야 빨간색 난리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다가 들켜가지고서 이제 그래 그러면 그때는 당황해서 매달고 수탄으로 까던져서 죽이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14일부터 19일까지 그 전쟁 14일 첫 공격 그때 며칠은 안 됐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10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19일까지 그때까지 계속 그런 전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기가 언제 기어온지도 몰라요. 근데 빨가버전도 왔는데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인민군 자기네 편인지도 모르고. 근데 아직까지 깨어서 덤비기 전까지는 찍어 옆에서 사람이 줄줄이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쟁을 알아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했던 그런 해병대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소산을 점령하는데 그래서 24 고지마다 오르는 위치에 이제 많은 무기가 있고 그랬었지만 예, 거추사 옷을 벗고 대검 한 자루와 술탄 가지고서 이제 6월 10일부터 계속 잠자는 적에 기습했다고 내가 써놨습니다. 그것을 계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은 포격으로 접근해가지고 16일 만에 모든 것을 점령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도솔산 전투라고 해요. 여기는 시간이 딱 정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 그러니까 좀 길게 하면요. 아주 내용이 참 슬프고도 그런 스릴이 있는 전쟁이 있었구나. 그런 전쟁이 없었으면 도솔산, 근데 도솔산도 도솔산이지만 언젠가 한번 들려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부산 상륙하려고 했던 그 인민군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그들이 했으면은 6.25 전쟁은 그때 바로 며칠 만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보통 지금도 있다 왜 3일 동안 인민군들이 소굴에서 머물러 있냐 그 말하면은 요즘도 얘기하는 분들 들어보면 모르는구나. 예, 해병대 가서 강의를 좀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이제 약간 그래서 몇 가지는 내가 꼭 이제 하게 돼. 저 원래는 히브리어 강의만 하던 사람이 하는데 지난번에 이 방송을 928 하면 연세 높으신 분 다 알아요. 928은 뭐죠? 928.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예,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928이라는 건 서울 이제 찾았다. 예, 태극기 달고 이제 그 시청에 이제 그리고 그날 이제 그 수고 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긴 얘기하려다 어쨌든 간에 두 가지는 꼭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군사 전문가하고 무슨 6.25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너무 노른자리를 놓치고 있다. 그래서 정말 김일성이가 아주 머리를 아주 치밀하게 쓴 거예요. 막 쳐들어가고 그러면서 한강 다리 부러지고 안 부서져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척에도 상륙했다고 그 사람들이 세 군데 상륙을 했어요. 이미 상륙했지. 부산 상수에서 근데 여러 군데 사고 치고 갈 거 없어요. 관공서만 딱 진압해 놓고 방송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신용 다 꺼요. 완전히 사기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 작전으로 했는데 완벽하게 작전을 했는데 그 군대가 그 인민군 해군이 못살당해버린 거예요. 누구한테요? 손원일 제독이 만드는 해군, 우리 해군. 우리 해군인데 3인지 포 하나 이겼어요. 우리나라 초대 해군 참모총장. 그렇죠. 손원일 제독. 예. 해봐야 기관총력자로 하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저기 함선을 탁 때려 부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고 오늘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또 뒤에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좋은 정보 주셔서.